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3년도에 개정 가능성이 있는 도시정비법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이 촬영하는 날이 2023년 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엔 2022년도 이제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2022년도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의원들이 제기를 해서 계류 중인 안 중에 작년에서 정쟁이 심한 바람에 처리를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와 있는 그 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오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약 250여 개 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 관련해 가지고 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 홈페이지 가시면 계류 중인 안건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정비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는 안전진단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게 조합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자투표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전자투표가 뭔지 알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오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 그런데 이 전자투표를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3년간 거의 총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때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상황 하에서는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투표에 관련된 것이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과 동일하게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계속하자 라고 이제 대두가 된 거죠. 해보니까 좋더라.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조금만 숙달되면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이게 서명결에서 진구하기 위해서 OS 조건을 쓰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이걸 전자투표로 하면 뭐 그렇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대단지도 하더라. 그리고 집계도 금방 나옵니다. 시간 딱 끝나면 바로 땡 하면 바로 집계가 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럼 전자투표를 했더니만 내가 A 1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썼는데 여기는 왜 그런 게 없느냐라고 해서 초창기 때는 조금 그 정확성이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관련 업체들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똑같이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인쇄를 하면 서명결의처럼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출력이.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쓰자라는 식의 이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제45조 총회의 의결을 보면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한다. 여기에 과반수와 과반수는 서면뿐만이 아니고 직접 온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직접 출석자들만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결의서 내는 거 합쳐가지고 과반이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2,000명짜리 조합도 100명 모여가지고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법에서 이제 조합은 10분의 1, 100분의 10 이상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만 총회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중요한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총회나 관리추진총회 같은 중요한 총회는 100분의 20이 출석해라. 직접. 총회장이 직접 와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개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서면으로 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5항에 보시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청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든지 본인이 못 가면 대리인을 내든지. 근데 대리인이 갈 경우는 총회장이 사람이 가니까 직접 참석으로 치는데 서면으로 오면 용지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석으로 안 쳐줘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서는 약간 틀렸습니다. 코로나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자투표예요.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적에는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이 경우도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총회장이 안 가더라도 핸드폰으로 직접 투표를 하면 이게 직접 참석한 걸로 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100분의 10,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추출 안 쓰면 아예 총회가 불가능합니다. 한둘 만에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니고 거의 3년 동안 이런 이 시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 직접 출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법 개정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건 똑같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적 방법, 전자투표.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걸로 본다라고 돼요. 출석한 걸로 본다. 앞에 여기 보시면 코로나 시국에 있는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서면으로 내든 전자투표를 하든 똑같이 서면 결의서처럼만 쳐주겠다. 직접 출석한 것으로는 안 쳐주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는 못 모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는 직접 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접 와라. 대신 서면 결의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뭐냐? 가가지고 홍보위원들이 가가지고 서면 결의서 좀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찍을 때 뭐가 좋아요? 몇 번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홍보위원들이 좀 다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홍보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매듭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서면 결의서 대신에 젊은 사람이든 요번에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더 많이 봅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아예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걸 서면 결의서로 쳐주라. 라는 식으로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 결의를 했을 경우와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투표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투표 회사들이 아마 많은 호황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안건은 금년 중에 언젠가는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를 직접 출석으로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럼 더 좋잖아요. 총장도 큰 거 할 필요 없이 하면 되는데 서면 결의서와 직접 투표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의결권 행사라는 것은 총회장에 가서 찬성하는 사람이 조합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제안 사유 같은 걸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토론을 거친 다음에 투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총회장만 오면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서면 투표를 하는 것과 전자투표하는 것 그리고 총회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건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투표를 한 것을 직접 투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자투표한 것도 직접 투표한 것으로 쳐주실 의향이시였다면 개정안에 직접 투표한 것으로 본다.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한번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정할 내용은 뭐냐면 조합 임원의 지분 소유 요건을 강화한다. 뭐냐면 조합원 중에서
보통 이제 조합 임원이 되잖아요. 법령에는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안 돼 있다 보니까 법제 재해석에서 보면 조합원 아닌 사람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조합 정관에 들어가면 조합원 중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최소한 토지 등 소유자는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임원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큰 물건, 작은 물건 아닙니다. 한 물건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내 앞으로 넘긴 다음에 내가 대표 조합원이 돼서 나가서 조합 임원하는 경우 있어요.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보통 이제 부부 관계 같은 경우에 부인 명의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실제 활동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더 적극적이고 이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지분을 조금 넘겨줘요.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이런 걸 넘겨주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조합 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합 임원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계약서도 검토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인해 조합원이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 게 임원입니다.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져요. 그런데 재산은 다 남은 걸로 빼돌려놓고 나서 지는 100분의 1, 1000분의 1만 가지고 임원으로 하겠다? 이거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은 그런 사람을 안 뽑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뽑히고 있으니까 법으로서 제한을 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41조의 조합의 임원 이래가지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장만 약간 별개로 뒀어요.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살거나 또는 상가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영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 선출된 날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날까지는. 그 다음에 왜 안 하지? 왜 안 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은 좀 있다가 이주하고 철거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제한만 두고 있지 나머지 대표조합원으로서 그러니까 공유자로서 나올 땐 소유권을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개정안에 올라온 걸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5년 이상 소유할 것 하고 있는 이 소유 요건에다가 다만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이 말은 뭐죠? 최소한 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반 이상. 그래야만 임원으로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올라와 있는 개정안을 보면 조합 임원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만들고 선출방법,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같이 이런 식으로 선거할 때 국민적으로 선거할 때 국민투표할 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다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맡기자. 왜냐면 공정할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럼 현행법에는 없느냐?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조합 임원에 관한 조항 다음에 보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왜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일단 비용을 납부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막 까다롭게 굴고 어떻습니까? 뭐 공정하게 한다는 게 까다롭게 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다음 선거에도 나가야 되고 이번에 연임할 때도 한번 해야 되고 이러는데 좀 싫어하는 내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만들자고 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임원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선출방법, 선거운동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만들어라는 거. 골격은 씌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딱 지켜서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큰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시행령에서 세우겠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통과될 것 같아요. 정쟁이 올해 2023년도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임원 해임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임원 해임총회 현재도 있죠. 어떤지 보겠습니다. 43조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에 보면 사항으로서 조합임원은 44조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 임원 누구에 대한 해임 사유를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해임을 하는데 모든 해임에 요구한 사람이 다 의장이 될 수 없으니까 대표자 홍길동 해가지고 써가지고 어느 누구를 해임한 걸로 해임 요구서를 이제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을 소집을 하면 이제 징구를 하면 조합장한테 총회 열어가지고 해임 총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 이상을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 몰라요. 해임당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모았다 그래. 그런 다음에 모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어떻습니까? 소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지네들끼리 막 툭툭툭 해가지고 해임됐다고 방망이 두드려버려. 그런 다음에 야 소집 요구서 10분의 1 이상 됐는지 좀 보여달라. 안 보이죠? 그런 다음에 한 보름 있다가 가가지고 더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깜깜이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남발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떨어졌다. 뭐 시공사 굉장히 크죠. 시공사 같은 경우에 떨어졌다. 그럼 떨어진 쪽에서 조합원들 막 모아가지고 조합장 해임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안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조합은 10분의 1로 하면 너무 조합이 혼란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개정하자 해가지고 나눠온 게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돼 있어요. 5분의 1 이상 요구로. 5분의 1 이상 요구로. 5분의 1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10분의 1이 그러니까 1000명짜리 조합에서 100명이 소집 요구를 진구해가지고 소집을 했어. 그러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났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00명 중에 과반수니까 501명은 서면 플러스 직접 출석으로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 중에 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반이 해임에 찬성, 이래야만 해임이 의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분의 1만 조합원 임원을 해임하는데 찬성하고 나머지 사람은 안 한다. 그러면 100번 소집해봤자 과반수가 총회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의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5분의 1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10분의 1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사가 안 돼요, 의결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이 진짜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소집 공고부터 해버려. 그러면 조합원들은 해임하나 보다 해가지고 추가로 더 거두고 또 같은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나중에도 받고 이걸 오히려 막는 방법을 확실하게 더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조합총회 소집 요구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건데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보시는 조문처럼 44조 총회의 소집에서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은 5분의 1 이상 또는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드물어요. 해임총회 빼고 일반적인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5분의 1 이상이다 한다든지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를 한 것, 좀 구심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5분의 1 이상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합장을 해임시키자, 임원을 해임시키자, 시공사를 선정하자, 저 시공사 안 자르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런 급박한 경우 빼고는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5분의 1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의사하기는 힘드니까 법을 이렇게 개정하자라고 그랬어요. 단서조항을 설치해가지고 이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서 제출 등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내지 말고 뒤에 신분증 복사해서 붙여라. 그래야만 홍길동이가 낸 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두 개는 짬뽕 해가지고 아까 10분의 1 발의 할 때도 적용하는 걸로 하고, 대신 10분의 1로 해가지고 해임총회를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관할관청에 먼저 10분의 1을 보여주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보고 금인을 받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확실한 대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짬뽕 해가지고 10분의 1 때도 신분증 사본 하는 걸로 하고, 신분증 사본은 많이 해봅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낼 때도 그렇고 뭐든 낼 때도 많이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분증 복사해서 뭐 주민등록 좀 지우고 내는 거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대신 하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관할관청이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숫자가 오케이 되면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혼란을 적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홈페이지로 오시면 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주민법 개정 관련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 말고도 많으니까 한번 많은 강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